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와 가까운데 경남 양산이 사드 레이더가 배치될 유력한 지점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한 부산일보 사설입니다. 기피시설은 모조리 부산 경남에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냐. 양산은 고리원전에서 직선거리로 15km에 불과하다.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최근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을 결정해서 이 일대를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 최우선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부산 경남 주민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는 2등 국민인가 묻고 싶다. 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등 국민이냐? 네, 이런 부산일보의 지적은 새삼스럽습니다. 이미 나향욱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99%의 민중은 개돼지라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대구의 수권, 공항 외곽으로 옮긴다. 이번엔 부제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50km 더 가서 새 공항을 짓는다. 영천, 군위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의 수권을 풀어준 박근혜 대통령. 영남권 신공항 무산 뒤에 지역 여론이 악화되니까 공항을 이전함으로써 민심 달래기에 나서. 네, 이번엔 3면입니다. 도심의 군사공항의 전투기 소음은 전국 최악의 수준. 이로 인해서 대구 땅의 13%가 고도 제한에 걸리는 바람에 20층 이상 못 올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는 사드 혐오증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인과 지자체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이 남한을 사거리별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패키지를 구축하고 핵 소형화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론까지 부각시키면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는 사드 반대를 반미 좌파의 반정부 활동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앞선 기사와 사설을 보면 곧 발표할 사드 배치 지역이 아무래도 신공항 혜택을 받게 되는 대구 경북이란 점,
나아가 그렇게 결정돼도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 느껴집니다. 자, 한겨레를 보니까 경상북도 성주군이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성주는 사드의 사정거리인 200km 안에 핵심 미군 기지인 평택과 미군의 병참 기지인 대구 지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주에 이미 호크 미사일 포대로 구성된 방공기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 성주에 배치된다는 설이 나도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성주는 전국 전체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60%가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그런데 위험 반경이 5.5km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100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5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참외 생산 기반을 파괴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참외 농가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저도 성주 참외를 참 좋아하는데 걱정입니다. 세계일보는 경남 양산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성산으로 말이죠. 여러분, 천성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율 스님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지키려 했던 산, 바로 그 천성산입니다. 천성산은 2014년에 퇴역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포대와 레이더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 주둔했던 공군 부대는 철수했고요. 부지는 철조망 등 일부 시설만 남은 채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사드 부지로 선정할 경우 공터로 남아있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 행정적 절차와 기지 조성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경남 양산 천성산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방어에는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군 당국이 사드 방어지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당국자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최종 결정 단계에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이 수도권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다면 양산이 유력해 보이네요. 요컨대 성주와 양산이 최종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됐다고 하는데 어디일까요? 자,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공군이 말이죠, 천성사 안에 있는 내원사라는 사찰에 토지 수용 공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원사 주지인 진성 스님이 경향신문 기자에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편 한국과 미국은 레이더 운용에 민감한 중국을 감안해서 경북 성주에는 사드 포대를, 더 남쪽인 경남 양산의 천성사에는 사드 레이더를 분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포대야 그렇다 치고 레이더가 핵심인데 이 레이더가 양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 상응하는 조처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장화이 자동차는 삼성 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 조처는 삼성 SDI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인데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의 강경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중국 뺨 때린 사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이란 제목의 한겨레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면서까지 유엔의 끝장 결의를 이끌어내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끝장 외교는 5개월 만에 끝장나게 된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데서야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늦췄어야 할 터인데 한미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제재 시행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의 뺨을 정면에서 때리며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사실 대북 경제 제재는 고사하고 대남 경제 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사드 체계의 세부 정보를 중국에다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밝힌 것인데요. 중국은 미국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느냐 마느냐 그 정도를 갖고 사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드가 동북아시아에 등장함으로써 중국의 전략 미사일이 무력화되고 이는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저희 설명 좀 들어보시죠 라는 미국의 설명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예 설명도 필요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러고 있는데 해봐야 안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이 난국에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이 문제를 사설로 질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당내 평균보다 보수로 기울어져 있는 김종인 대표의 안보관이 이 같은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안보 문제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해야 중도층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겠지. 하지만 경제 민주화는 서민과 중산층을 부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가시화될 경우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약관화하다. 당대표 후보는 물론 당내 대선 주자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전략적 모호성은 용납될 수 없다. 시민은 이렇게 비겁한 정치를 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다. 네, 매우 지당한 지적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은 어떠할까?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을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사후 통보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국민들 걱정은 사드 배치가 군사 외교적 수준을 넘어서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 걱정을 덜게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4.13 총선 때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김수민 의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국내에서 7년 만에 환자의 체세포를 기증된 난자로 복제해서 만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됩니다. 이른바 황우석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가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주춤했던 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난치 환자에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매년 40% 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출신 신입생 가운데 31%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서울대는 국립대가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서울대는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인재를 적극 선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달라진 게 없었네요. 한편 서울 강남구 출신 신입생은 한 번도 2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예비비를 홍보비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62억의 예비비 중에 4,579억이 집행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을 위해서 비상용으로 쌓아두는 돈, 비상금과 같은 것이 바로 예비비인데요. 입법을 위한 홍보비로서 예비비 써도 되는가? 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입장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하천보호 설치 공사와 관련해 한 시공업체가 영남 지역의 광역단체장 측에 1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남 광역단체장, 네, 보가 있는, 즉 낙동강이 지나는 지자체는요, 대구, 경북, 경남이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경남도지사 셋 중 하나가 1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그 광역단체장,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역단체장 측은 이 일과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면서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4대강 보는 MB정부 작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 사장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장경작 씨는 MB의 고려대 61학번 동기인데요.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MB 라인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포함해서 MB 정부 시절에 롯데그룹이 누린 특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본 MB, 박근혜가 참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 또 보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만표 변호사 법조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현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조 게이트의 발단이 된 2014년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1차 도박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사실 구문에 속하지요. 조응천 의원의 의혹 제기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검찰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공소장에 1차 상습 도박 사건에 대한 이런 반구가 없다. 1차 도박 수사 당시 검사장이 지금의 김수남 총장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이 연루됐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일보는요. 한번 뻥카를 친 조응천이 또 뻥카를 치는가 보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담아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니, 조응천 이전에 한국일보가 먼저 제기해야 할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김수남 연루 의혹 말입니다. 교육부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망언에 대해서 여러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과음 상태, 논쟁 중에 실언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교육부 참석자들 밤 기차로 세종시로 내려갈 예정이어서 과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향욱 기획관은 가장 술을 적게 마셨습니다. 나 기획관은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차분한 어조로 주장을 이어갔고 기자가 녹음기를 켠 이후에는 이를 의식하면서 민감한 발언을 피해갔습니다. 발언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문제 발언은 논쟁을 벌이다가 나온 실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나향욱 기획관이 내놓고 있는데 나향욱 기획관이 개돼지 발언을 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고 경향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오후에 경향신문 편집국에 나향욱 기획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파장이 번지던 시점이었습니다. 나향욱 기획관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기사에 한 문장이라도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술 먹고 취해서 한 말이라고요? 예, 공직자의 망언도 문제지만 거짓말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사드 반대론자 김영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발언. 사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예. 북한에는 지금 이 스커드하고 노속 미사일 남한을 위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800발 내지는 1000발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드 한 포대를 들어오면 거기에 미사일을 갖다가 48개가 되거든요. 예. 48개인데 북한이 자 이제 맞추십시오 우리 쏘겠습니다 하고 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800에서 1000개 되는 게 수백 발씩 한꺼번에 쏜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그걸 다 맞추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대단한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보다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저께 KBS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수단, 스커드 다 요격이 가능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해가 있게 딱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예. 스커드, 노동, 무수단까지는 요격할 수 있는 걸로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예. 자, KBS 의료 진단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볼까? 근데 SLBM은 이 사드로는 요격이 안 된다면서요? 그 SLBM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해군의 이제 대잠수함 작전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발사 이전에 그것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발사되면 그것이 이제 동해 한 동북방 정도에서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발사가 된다면 그것도 2,000km 정도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거리를 조정해서 우리를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무수단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민구 주장에 대해 뭐라고 반박하는지 들어보자면, 예,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 같이 우리나라 전방에서, 즉 동북 방향에서 남한으로 쏘면은 예. 그거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 아하. 이 얘기인데, 아니 잠수함 발사를 하는 이유는, 잠수함은 자객입니다. 자객. 그렇죠. 우리 등 뒤나 원래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쏘려고 잠수함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드의 효용성이 있다는 가정이 대부분 비현실적이에요. 뭐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같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을 높여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한국에 쏜다는 가정. 예. 이거는 그렇게 수직으로 쐈다 떨어지는 게 어떻게 미사일입니까? 박격포지. 박격포가 그렇게 쏘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우리 좋으라고, 사드로 타격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고각 발사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세요. 예, 이게 비현실적인 가정이고, 그 다음에 잠수함을 마치 무수단이나 사드처럼 우리 전방의 그 동북 방향에서 한국으로 고각을 높여 쏜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다 그 가정들이 그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는, 뭐 사드 판매 영업 사원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이게 왜 이렇게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국회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이 점을 따져 묻는데, 그 축구방에서 SLBM을 갖다가 발사를 했을 때 사드가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SLBM이 축구방으로 오는 경우의 이제 사드의 방어는 사드뿐 아니라 패트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얼마나 경보를 해서 말하자면 그쪽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느냐, 패트리어트 같은 거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잠수함이 내려오는 거를 사전에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전력상, 해군 전력상, 그리고 뭐 미군의 전력을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잠수함이 내려오는 걸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전력상. 그래서 현재는 해군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한 해군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북한 SLBM이 전력화가 되면 저희들이 더 밀접하게 그런 대잠수함 작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데 한민구 장관의 말은 한마디로 해군력으로 북한 잠수함이 후방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막자는 뜻. 어떻게? 잘 막자는 뜻. 경향신문 조호연 논설위원의 개돼지민중과 최저임금이란 칼럼 마무리로 소개하겠습니다. 나향욱 교육부 기획관이 드러낸 반사회적이고 반공동체적 인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부분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한 푼도 올리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영업 경영난은 갑질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임대료, 원자재 가격 인상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 걱정을 입에 달고 사는 사용자 측이 정작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이익 공유제를 외면한다든지
영세 자영업을 위축시키는 대형마트 SSM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1인 한 달 생계비 103만 원은 비현실적이다. 이 주장의 허구성은 한 저임금 노동자의 지출 내역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단칸방 월세와 공과금 4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통신비 10만 원, 옷, 생필품, 소모품비 15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95만 원이다. 그가 적자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아파서는 안 되고, 친구를 만나서도 안 되고, 회식은 물론이고 영화를 관람해서도 안 된다. 경조사도 모두 외면해야 한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